삼성전자가 한 해에만 무려 430조 원을 벌어들인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되자 미국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과 구글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한국 기업이 싹쓸이하자 당황한 트럼프 정부는 급기야 삼성의 지분을 내놓으라는 전례 없는 지분 인질극을 시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쥔 반도체 패권이 미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소름 돋는 전말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의 심장부인 뉴욕 월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최근 비밀 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의 2027년 영업이익을 3,170억 달러, 즉 하나로 약 430조 원으로 전격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기업도 도달하지 못한 신의 영역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전 세계를 지배하던 애플의 연간 영업이익이 현재 약 180조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하나가 애플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쓸어 담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압도적 1위가 된다는 이 소식에 가장 당황한 건 한국이 아니라 바로 미국 백악관입니다. 왜 미국은 이 엄청난 소식에 박수를 치기는커녕 한국을 압박하고 나선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이 자존심을 걸고 밀어주던 반도체 제국 인텔이 사실상 파산 직전에 몰락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쏟아부었지만 기술 격차는커녕 수율조차 제대로 잡지 못해 허덕이는 사이 트럼프 정부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미국 땅에 공장을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 기업이 벌어들일 그 천문학적인 이익 자체를 미국 정부가 직접 가져와야 된다는 추악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옆나라 일본은 상황이 더 처참합니다. 한국을 이기겠다고 국가 예산을 몰빵해서 만든 라피더스 연합 기억하시나요? 영국 BBC는 이를 두고 성공 가능성 없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일본에는 이제 이 나노 공정을 돌릴 숙련된 엔지니어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대교체에 완전히 실패한 일본의 기술력은 이미 박물관으로 가고 있고, 일본 중소업체들은 한국 반도체 가격이 오를 때마다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제발 물량 좀 팔아달라고 호텔 로비에서 밤을 지새우며 읍소하는 처지입니다. 과거에 반도체 왕국 일본은 이제 한국 반도체 없이는 공장 가동조차 불가능한 슈퍼을로 전락하여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최근에 소름 돋는 뉴스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틱톡 금지를 해제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젊은 표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고도로 설계된 경제 전쟁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플랫폼을 열어주는 척하면서 그 플랫폼을 돌리는 핵심 하드웨어, 즉 인공지능 서버와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중의 핵심, HBM은 누가 만듭니까?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물량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왕 회장이 한국 구매팀을 호텔에 상주시키며 물량을 제발 달라고 읍소하고, 애플의 팀 쿡이 삼성 본사 근처에서 매일같이 부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산소와 같은 존재가 바로 한국의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트럼프의 진짜 속내가 드러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삼성전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삼성 주식 지분 약 6%를 미국 정부에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전매 특허 카드를 꺼내든 것이죠. 관세 100%를 매기겠다는 엄포는 사실 삼성을 미국 주식시장으로 완전히 끌어들여서 한국이 전세계 인공지능 산업에서 벌어들일 그 막대한 수익을 미국 정부가 주주로서 직접 가져가겠다는 지분 갈취 전략입니다. 미국조차도 한국 반도체 없이는 기술 패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셈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미국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이 상황, 정말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자, 여기서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뜨거운 쟁점이 발생합니다. 지금 트럼프는 우리 목줄을 쥐고 흔들며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미국의 요구대로 삼성의 지분 일부를 넘겨주고 보조금과 미국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실히 보장받아야 될까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방패 안에서 실리를 챙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의견입니다. 둘째, 아니면 관세 폭탄을 맞더라도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끝까지 버텨야 할까요? 우리가 공급을 끊으면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도 멈출 수밖에 없으니 우리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믿고 슈퍼갑의 위치에서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분을 상납해서라도 시장을 지켜야 된다면 1번,
관세를 받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기술 주권을 지켜야 한다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지키는 가장 큰 목소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투표하시는 동안 우리가 가진 진짜 핵무기가 무엇인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메모리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차세대 기술인 HBM4에 들어서면 반도체의 설계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삼성은 이제 엔비디아의 칩 위에 직접 메모리를 쌓는 커스텀 반도체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텔도, 마이크론도, 심지어 대만의 TSMC조차 한국의 협력 없이는 결코 완성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중국 경제가 붕괴할 때 그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할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라고 지목한 이유도 바로 이 기술적 독점성 때문입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최근 미국이 효율을 망치고 있다, 반도체도 조선도 한국에서 만든 것이 가장 완벽하고 싸다며 자국 정부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업과 반도체를 때리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한국 없이는 미국의 해양 패권도 인공지능 패권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금 실용 외교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칼을 갈고 있습니다. 2026년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을 때만 이행하겠다고 버티며 오히려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해 미국의 심장부에서 기술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원전 기술과 방산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줄을 서는 지금의 광경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소란은 대한민국이 무서워서 강대국들이 지르는 비명입니다. 430조 원의 영업이익,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이 전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경제적 영토입니다. 트럼프의 압박이나 일본의 시기 질투에 흔들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는 이제 상품을 넘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급소를 노렸다가 도리어 목줄을 내준 것처럼 우리가 기술력을 유지하는 한 승리의 여신은 항상 대한민국의 편일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입만 바라보는 이 위대한 시대, 우리는 기술 하나로 세상을 지배하는 마스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랑스러운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우리가 강해질수록 주변국들은 더 크게 당황할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소름돋는 반전 스토리 어떠셨나요? 정보가 곧 국력이고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월드 오디터는 앞으로도 뉴스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돈의 흐름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팩트만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 경제 주권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는 한 월드 오디터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날카로운 분석과 압도적인 팩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오디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